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뿐이 아니고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편해달라고 한 것을 정부에 제의합니다. 그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골탕먹기 위한 것은 아니다.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 김종인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관계 노동법 개정을 같이 제안을 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연결하여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해 충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박덕흠 의원이 이번엔 채용비리 의혹에 휘말렸죠. 2부에서는 관련 내용을 취재하고 있는 한겨레신문 오수근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우리 아들을 생각하며 지금도 엄마로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들은 피의자 사과가 아닌 철저한 수사를 통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3부에서 고 김홍영 검사의 부친 김진태 씨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 learned a lot about COVID. I learned it by really going to school. This is the real school. This isn't the let's read the book school. And I get it.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후 많은 것을 배웠다고는 했지만 자가격리 위반, 동승자 위험 철회 등 아직도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부에서 트럼프 확진 파장과 미 대선에 대해 박원곤 한동대 교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BTS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병역 특례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위상이 높아졌는데 언제까지 딴따라로 볼 것이냐는 지적인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4부 정면 재판소에서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OECD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고용률은 후진국 수준이다. 개혁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노동개혁 카드를 꺼내들며 한 말입니다. 노동개혁을 제안한 이유로는 노동시장의 후진성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비를 거론했습니다만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개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되고 있죠. 양대 노동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한상진 대변인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대변인 한상진입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들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 예, 말씀하신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낼 때부터 자본의 이익의 그 기반을 둔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 예. 그리고 재계의 극심한 반대를 다독이면서 더 큰 것을 좀 가져가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계약을 들고 나올 것으로 저희 예상하고 있었고요. 예. 다만 그 중심에 노동위원회를 들고 나온 것은 더 큰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노동위원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자르는데 쉽게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보면 노동위원회라고 하면 경기, 경제, 경영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여기에는 기필코 노동 조건 중에 핵심인 임금과 근로시간 문제가 들어가죠. 예. 여기서 좀 그러니까 쉬운 해고 플러스 임금 삭감이 들어갈 것이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걸 과연 개혁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개혁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예. 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후진적인 거 맞습니다. 예. 정말 후진적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나치게 자본하고 기업에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후진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뭐 이야기하고 코로나19 거치면서 다 같이 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누가 가장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는지 바로 노동자 서민입니다. 예. 바로 노동시장의 개혁은 바로 이렇게 노동자 서민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증진시키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이것이 노동개혁이다. 뭐 이렇게 저희는 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고용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가치겠죠.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용 안정성이 강화가 되면 될수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뭐 기업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느냐, 뭐 다른 세계 글로벌 기업과 싸울 수 있겠느냐, 이게 경제 시스템 개혁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뭐 재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얼핏 들어보면 뭐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가 여태까지 성장해 왔었던 기반 어디에 있었는가 예. 잘 생각해 보면 계속 답이 나올 것도 같은데요. 예. 임금과 고용 조건을 유연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불완전 노동을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파견직, 초단시간 노동자,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죠. 예.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언제든지 기업이 필요할 때는 갖다가 쓰고 아닐 때는 내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임금은 저임금 구조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뭐 그렇게 되다 보면 다음번 고용을 어떻게 예측할 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보다는 가계 저축을 좀 더 늘리는 데 신경을 쓸 것이고 예. 그렇다면 뭐 단기적으로는 기업은 비용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임금 때문에 저소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이 되면 결국은 기업도 장기적으로는 손해입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꾸 글로벌 경쟁력을 이야기하면서 거시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공정경제 3법과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함께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함께 처리하자는 말일 텐데 1+1으로. 이게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단언코 말씀드린 건데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뭐 재계의 극심한 반발이 있지만 공정경제 3법 별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핵심적 문제인 재벌의 횡포, 집중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 자본과 재계의 엄살입니다. 또 노동법 개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개혁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계약이다. 예.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정신인데 예. 개정을 빙자한 계약을 어떻게 같은 조건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예. 그 도로 박근혜당이다. 한국노총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뭐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이 노동 유연성을 들고 나오면서 결국은 밀어붙이다가 실패를 했고 그 과정에 국민들의 대규모 저항이 있었고 이러저러 것들이 계기가 돼서 결국은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그 기반이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같은 뿌리입니다. 예. 결국 국민의힘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뻔히 예상되는 수준이고요. 한국노총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로 박근혜당 맞습니다. 예. 자,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OECD 지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세계 141개국 중 우리나라의 고용해고 문제는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3번째. 그리고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노동 경직성 문제를 지적했고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부터 지나친 노동시간 규제, 해고의 경직성까지 일정 부분 이 노동자들이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자료들 예. 너무 허무맹랑합니다. 예. 인용했었던 세계경제 포럼은 전 지구적인 자본가들, 보수 경제학자들, 정치인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논의하고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는 뻔하죠. 예. 근데 역으로 ILO, 한참 문제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나 OECD에서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노동 지표 최악 가운데 최악입니다. 어허.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계속 김종인 비대위원장 발표 이후에 오늘 계속 보수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마치 잘 짜여진 시나리오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건 악의적인 프레임을 짜고 들어와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고 확대시키겠다라는 과욕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의 이 공정경제 3법과 함께 노동 개정안 처리하자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고 민주당이 아마 받아들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정치권 움직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민주당이 선을 걷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겠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가 다른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구체하게 더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이 앞으로 정부가 지금 현재 ILO 핵심일각 비준과 이것을 계기로 한 노동계약안을 다시 21대 국회 정부 입법 발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노동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 됩니다. 제게는 이 부분도 엄살을 내고 있지만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국제적인 얘기, 통상 마찰이 좀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LO 핵심일각 비준 먼저 하고 그 핵심일각 비준 정신에 맞는 국내 노동관계법을 국제 기준에 맞도록 제대로 좀 만들고 좀 고정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 민주노총 입장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민주노총은 정부 그리고 정치권과 대화를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민주노총 비대위도 출범하면서 언제든지 계속해서 대화들을 촉구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니까요.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나 정치권이 너무 이렇게 민주노총을 자신들의 하위 파트너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인식부터 좀 바꾸면 하고 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대화부터 진행을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좀 논의하고 저희도 의견 낼 수 있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방금 대변인께서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만 노사정 합의안이 부결된다거나 사회적 대화도 참여 안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강경파들의 의견이 민주노총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분명히 있거든요.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들어왔고요. 실제로 강경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은 상층에 있는 간부 몇 명이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아래로부터 토론과 이렇게 저희들은 조합원과 현장에서부터 그 힘이 나오기 때문에 설령 지금 비대위원장, 저희 비대위 체계니까요. 그 안에서 비대위 체계라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거나 사업 집행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조직 내에서 토론하고 수기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지난번 노사정 합의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시간이 좀 길어지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다.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스타항공, 아시아나 비정규직들 또 어저께 나온 대우버스 집단 해고 사태 이 코로나19를 빙자해서 노동자들 대량 해고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고용을 지키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한 의견과 합의 없이 정부가 이미 짜놨었던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것을 갖다가 민주노총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조직 질서 운영 체계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언제든지 정부든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지금은 더 정부도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10월 28일 일자리위원회가 잡혀 있는 거는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문재인 정부는 이 공정경제 3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야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 개정하고 같이 통과시키는 거. 그런 방법부터 지금은 선을 그었습니다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민주노총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노총은 이 부분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고요. 전체 한국 사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목표와 방향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역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민주노총이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많이 막혀 있지만 이 부분은 단순하게 민주노총의 투쟁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2,500만 노동자들 거기에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삶의 조건, 질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국민들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서 대중의 힘으로 이 부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노총 한상진 대변인이었습니다.